2020년 8월 17일 동해바다 독도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독도가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일본은 올해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16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2005년부터 한 단계 더욱 악화된 겁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 주변 국가들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겠다고 합니다. 2014년 일본은 집단 자유권 보유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서 일본 본토 방위에 국한된 전수 방위 기본 개념을 지켜왔었습니다. 전수 방위 개념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려면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 양해가 필요하냐면서 주변국들 반대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오판이나 과잉 대응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험해질수록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도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일본이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게 된 것일까요?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절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사적 전략 가치가 있는 독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선언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5년이나 뒤늦게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습니다. 편입 이유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긴 일본이 중국 영토인 갸오이다오를 1895년 센카쿠라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킨 이유도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청산을 통해 독도를 비롯해서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땅들을 모두 되돌려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일본이 약탈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일본을 쫓아내서 일본 영토를 1868년의 영토로
축소해야 한다고 합의 결정한 것입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카이로 선언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목문서 조인식에서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해 미국 최고사령부 훈령에서도 1946년 6월 발령된 메가더 라인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1947년 3월 작성한 대일 강화 조약 초안부터 1949년 11월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문제는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조항이 아예 빠진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국의 이런 방향 전환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왜 방향 전환을 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이 일본 약화 정책에서 일본 중시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후만 해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중국을 강화시키고 일본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약화시켜서 미국과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래의 안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강한 중국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47년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가치에 더욱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핵무기 독점적 지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이 기대했던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0년 2월 14일에는 중국과 소련의 동맹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이 달라지자 아시아 정책의 중심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본을 약화시키겠다는 약일 정책을 일본 부흥 정책으로 전환하고 아시아 정책 전략의 파트너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전쟁으로 인한 정전 협정 체제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세계 패권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주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때 미군이 군수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 배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와 군사적 긴장, 갈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온 두 나라가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현상 변경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결코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한반도가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 전략을 위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들이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습니다. 한민족, 남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의 국제적 종속, 노예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한민족,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독일 통일도 독일 스스로가 이뤄낸 것입니다. 한민족,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이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현상 유지 전략을 극복할 주체는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고 전쟁 협정 체제, 분단 체제의 피해 당사자인 바로 한민족, 남북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남북 8천만 한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민족 생명권의 영역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양보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민족 주권을 상실한 한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 일제의 패망 이후에도 분단, 냉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한민족은 또다시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는 신냉전, 미중 패권 전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패권 전쟁을 통한 동북아 재편으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북아 재편이 단순한 세력 균형으로 끝나서 또 다른 분쟁, 또 다른 냉전의 불씨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동북아 재편이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의 실현은 동북아 전후 청산을 가로막고 미국 패권 전략의 바탕이 되어온 샌프란시스코 체제, 정전협정 체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화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평화혁명을 위해서는 평화혁명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남북한, 한민족 평화의 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민족 평화의 비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한민족의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의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민족이 지금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을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한국은 전시 작전권, 군사 주권도 없습니다. 우선 군사 주권부터 하루빨리 되찾아야 합니다. 군사 주권 없는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75년 광복절도 지났습니다. 진정한 광복, 해방이 된 것일까요?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이 없는 해방이 진정
있을 수 있습니까? 한민족의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이 없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남북한이 전통문화, 역사, 민족 문제를 바탕으로 민족 주권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독도, 일본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 과거사, 전후 청산 문제에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민족 운명의 주체는 한민족 스스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한민족 민족 주권, 평화 주권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냉전에서 평화로 가는 평화혁명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주권, 평화주권, 사상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알려줌 TV는 민족 주권, 평화 주권 사상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